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LMO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저에게 질문을 주신 LMO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소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질문 드립니다. 전선이나 버스석에 비치된 인산부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워버렸으면 해서요. 사실상 인산부석을 만든 이유가 노약자석을 나이든 분들이 노인석으로 인식하고 본인들을 노약자로 생각해서 거동이 불편한 젊은 사람이나 임산부들이 앉으려고 하면 눈치 주고 비키라는 식으로 말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분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임산부석을 무조건 만들었다고 이게 해소될 리는 없지 않나요? 노약자석의 기준이 사실상 65세 이상이거나 임산부, 장애인, 65세가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앉는 곳이잖아요. 사실상 65세 이하 아줌마 아저씨들도 노약자석 많이 앉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로 남녀 간의 갈등만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만원 전철에 임산부석만 텅 비어 있어도 솔직히 다들 힘든데 그런 거 따지면서 앉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들 출퇴근은 앉아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드는 이유가 임신한 친구가 있는데 카페는 물론이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애초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분란만 일으킨 게 별로다. 그냥 노약자석에 양해를 구해서 앉든 애초에 임산부는 노약자석에 앉아도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 친구가 너가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른다고 너도 똑같이 겪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산부 네 솔직히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이게 당연시되듯 욕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심지어 그 임산부들 젊은 여자들도 거기 앉았다고 앞에서 비켜달란 말도 못하고 뒤에서 욕하는 것도 또 비겁해 보이고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좀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거 치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게 아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의 지하철하고 수도권 서울 쪽의 지하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대구 지하철은 임산부석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네. 임산부석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아. 아마 서울 지하철만 이런 것 같은데. 내가 얼마 전에 3호선 지상제 타봤을 때도 없었는데 그냥 좌석 표시가 똑같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표식이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다 비켜주거든. 나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임산부라면 다 비켜줘요.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지방에는 그 임산부석이 따로 없는데 왜 서울 지하철만 서울하고 수도권만 임산부석이 있을까? 예, 좀 특이하지 않나요? LMO님? 부산에 있다고요? 근데 이게 그런 거야. 서울이라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실 지방에서는 이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아직 들어본 적도 없고. 네, 좀 민감하긴 하네. 이게 어느 쪽이 맞다 틀렸다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사실 지방에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심각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임산부는 거의 그냥 알아서 비켜줘요. 임산부석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앉아서 가라고. 저 임산부가 여지껏 서서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애엄마들이 서서 가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여지껏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서도 기억이 없어요. 그분들이 뭐 자리 없어가지고 못 한다 하면 오히려 할머니도 비켜준 적 있어. 아저씨들도. 그래서 좀 낯설어 이런 얘기 들으면. 예, 낯섭니다. 약간 그런 식이지 않나요? 서울에서 임산부석에 앉으면 뭔가 지뢰 밟은 것 같지 않나요? 지뢰 밟은 거. 예. 뭔가 지뢰 밟은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온갖 스포트라이트가 뭔가 집중되고 막 그렇지 않나요? 이게 또 그런 것 같아. 서울권 이제 지하철은 특히 자리가 안 남잖아요. 안 남다 보니 안 남고 이제 타고 가는
시간이 길다 보니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관련 뭐 안 좋은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대구는 뭐 웬만큼 서서 가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내리는 데 있거든요. 뭐 신남이나 반월당, 서문시장이면 웬만하면 싹 다 내리기 때문에 그 중간이잖아. 그럼 한 4-5 정거장만 좀 서 있다가 그 사람들 빠지면 바로 앉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 있다 하더라도 오래 서 있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빠지는 자리가 있거든요. 빠지는 노선에. 그리고 뭐 지방 같은 경우에야 뭐 대구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 총 운행 이제 시간이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보통 지하철 타더라도 그렇게 오래 타지 않아요. 대구 분들은. 예.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20분, 15분 요거 타는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타고 그냥 가는 것이지 오래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은 지하철 타면 그냥 잠깐 좀 뭐 대중교통 막히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좀 빨리 가야지. 뭐 잠깐 서 있다 가야지. 이런 마인드야. 우리 웬만하면 자리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부산에도 내가 지하철 타봤는데 부산에서도 지하철 자리가 뭐 비좁아서 없다.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저도 예전에 노포에서 한번 타봤던 것 같거든요. 부산에서. 근데 서울만 유독 이상해. 서울만 유독 그게 있어. 뭔가 그 사람들이 자리에 뭔가 좀 그 집착을 한다는 거? 예. 네. 집착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 이게. 자리에 유독 민감하다?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마 서울 분들이 지하철을 오래 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하철이 서울은 또 깊게 뚫려 있잖아요. 굉장히 깊게 뚫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들어가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올 때까지 그 시간과 거리가 상당히 길잖아요. 예. 네. 보통은 아마 대구나 부산이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나 부산이나 한번 내려가서 그 톨게이트에서 한번 끊고 바로 내려가면 바로 지하철 탈 수 있는데 서울은 아니에요. 네, 서울은 아니잖아. 몇 번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분기점도 있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지하철 타기까지 그 동선이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타고 나서 가는 시간도 상당히 길고 네. 상당히 길고 거기에서 또 환승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환승하고 나서 또 타야 되고 타고 나서 다시 내리고 나서 그 또 깊은 지하철 터널 또 빠져나와야 되잖아. 금방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타고 가느냐 타고 가지 못하느냐 충분히 예민해질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서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민해질 수 있어. 보통 왜냐하면 서울 분들은 보니까 지하철 뭐 1시간 반씩 타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지하철 1시간 반, 지하철로만 1시간 반, 지하철로 40분. 그러니까 뭐 지하철 출퇴근하는데 1시간 타는 거는 예산일이 아니에요.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예. 사실 타 지방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건 확실히 좀 차이가 나네. 예. 보통 서울에 이제 지하철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뭐 그 이상 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인삼부석을 배치했을까?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맞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하철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타고 나서 한 계단 올라온 다음에 톨게이트에서 카드 찍고 통과해서 계단 한번 올라오면 끝이에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철이잖아요. 서울은 그게 아니에요. 지하철 타면서도 분기점이 많이 있고 그 분기점에서 입구도 많이 있고 입구도 잘못 나오면 진짜 골로 갑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내가 예전에 홍대 입구역에서 한번 고초를 치렀잖아요. 홍대 입구역이 장난 아니에요. 입구 한번 잘못 나오면 입구 간의 거리가 500m 돼. 진짜로. 예. 네. 처음 오는 사람이 홍대 입구역에 내리면 멘탈 털립니다. 입구 잘못 가면. 내가 한번 그랬었거든. 예. 네. 입구 간의 간격이 엄청 길어요, 이게. 예. 네. 입구 그래서 내가 1번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5번 출구 갔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데 10분 넘게 걸려요, 이게. 예. 네. 장난 아닙니다. 서울에 이런 곳이 많잖아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왜 인삼부석을 배치했을까?
예, 그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지하철 내리고 나서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보 이상 넘게 걸어야 돼, 이게. 예. 이거 내가 한번 요 썰 끝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하철 노선. 이게 그런 거야, 뭐냐면 사람들이 임산부가 있으면 알아서 안 비켜주니까요. 네. 강제로 만든 거죠. 전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해. 네. 그러니까 임산부가 있어도 사람들이 자기 불편하고 힘드니까, 네. 임산부가 힘들어하고 이제 애 안고 있어도 안 비켜준다는 거죠. 안 비켜주니까 만든 거예요. 비켜줘, 그분들을 있으면 알아서 비켜줬으면, 양보해줬으면 안 만들었겠죠. 임산부석 문제가 다른 지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유독 서울에서만 이게 문제가 될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임산부가 앞에 앉아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제가 볼 때 그 생각이 들어요. 일반 사람들도 서 있는 거 힘든데 임산부는 오죽 힘들까? 예, 오죽 많이 힘들까? 애도 안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저분들 자리 만들어줘서 무조건 자리 비켜줘라. 저분들 자리다 이렇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취지 자체는. 하...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거죠. 문제는 임산부석이 있어도 그 자리를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는다는 거죠. 아닌 사람이 앉고 막상 이제 임산부가 있을 때 안 비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임산부 자리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노인네들을 월거랭이가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해. 사실 서울 지하철의 가장 민폐가 어르신들이에요. 사실 임산부보다 사실 여기서 가장 안 나온 문제가 있어요. LMO님. 임산부석보다 문제되는 게 노인분들의 민폐 인동입니다. 예, 지하철 빌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 노인 인구가 훨씬 더 많거든요. 많은데 그분들이 공짜로 타잖아. 공짜로 타는 것도 문제잖아, 지금. 그분들한테 문제가 아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적자지 않습니까, 서울이 지금. 응? 예. 노인분들이 굉장히 갑질이 심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예.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서울 지하철의 가장 문제는 이 어르신들이에요. 버스 탈 때도 어르신들 문제 많죠. 서울버스는 어르신들 빌런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하철은 더 많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버스는 돈 내고 타지만 지하철은 돈 안 내고 타잖아요. 60에서 넘어가 버리면. 예. 무슨 자기들이 여기 그냥 뭐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몇 번 봤었거든요, 실제로. 예. 사실 임산부석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임산부석이. 근데 지방의 어른들하고 다른 건 지방의 어른들은 그런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지방의 어른들은 자리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게. 서울에서 그때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저 이모네가 연신내 살거든요. 지하철을 간 적이 있었는데 북한선역인가 그 역을 지났을 때야. 학생들이 타고 있더라고. 학생들이 아마 보니까 시험 끝나고 일찍 마친 것 같아. 음.
앉아 있어가지고 이제 타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땀에서 장난 아닌 거야. 산 타고 왔겠죠. 왔는데 노인성은 자리가 탔어요.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 근데 학생들이 안 비켰어요. 자기들이 얘기한다고. 근데 막 그걸로 가지고 막 어? 어르신이 빤히 있으면 비켜줘야 되죠. 아, 그래서 요즘 애들 싸가지 졸라 없다고 이거 누가 키웠냐고 하면서 막 옆에서 막 지랄지랄 대면서 막 음? 뭐 때리려고 하더라고. 어. 예, 너 몰골이 심하다는 생각, 그것만 보더라도, 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야. 평소에 너무 여기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타는 곳, 공짜로 이용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너무 많잖아, 이게. 뭐 한두 명 있으면 모르겠지만, 너무 많고 그분들이 지하철 너무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어쩌다 한번 이용하는 게 매일같이 이용하잖아요, 매일같이. 남는 건 시간이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멀쩡히 출퇴근하고, 그분들도 출퇴근이 아니잖아요. 놀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일하러 가는 사람들, 뭐가 목적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한테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가는 데야 뭐, 보나마나 이제 뭐 탁골공원 같은데, 아니면 뭐 경동시장, 노인들 많이 모인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데 가겠죠. 어. 그런 데 가가지고 왜 젊은 사람이 빤히 앉아있으면 자기가 자리 없잖아. 그럼 바로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인사부석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사부석이.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돼요. 서울에서. 이 자리를 왜 만들었을까? 그만큼 인사분들이 있을 때 자리를 안 비켜줬다는 거죠. 서울 지하철이 일반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타도 피곤하고 운행 시간이 길고 한데 인사부가 있었어도 자리를 안 비켜줬다는 거죠. 아, 맞다. 예전에 내가 그거 생각나. 이거 있잖아. 예전에 실험을 한 적 있어요. 이거 임산부석이 없었던 시절에 임산부가 앉아있을 때 자리 비켜주는지 안 비켜주는지 실험을 했는데 안 비켜주는 쪽이 더 많았어요. 뉴스에서 한번 실험을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임산부도 인터뷰했어. 이거 임산부석 만들어지기 전에 옛날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제정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0번 테스트 했는데 3번만 비켜주고 7번 안 비켜줬어. 네. 이게 임산부석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그거 만들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소가 안 됐네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네. 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너무 많은데 이용객이 너무 많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인사부석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이 썰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만큼 서울이란 도시가 임산부가 살아가기도 정말 벅찬 도시란 얘기네요. 음? 임산부가 이제 지하철 타는 것조차도 많은 것을 걸어야 되는, 예. 지하철 하나 타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곳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살려고 하는 거야, 서울에? 이러니까 대한민국 출생률이 안 올라가는 거야. 서울이 지금 꼴등 아닙니까? 부동이 꼴등. 어. 임산부가 지하철 하는 거 타는 것조차도 이렇게 뭔가 많은 모험을 걸어야 되는데, 어. 뭐 좋다고 이렇게 서울 지하철을 타겠다고 사람들이 몰리는 건지 참. 아, 내가 볼 때 해결하기 힘들 거야. 이게 인구 밀도가 감소하지 않은 이상은 해결이 힘들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렇네, 이게. 어느 쪽이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노인들은 확실하게 잘못된 게 맞네요.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서울은 살 곳이 못 된다. 서울은 지하철 하나 타는 것조차도 이렇게 벅차다. 지하철에 이렇게 빌런들이 많다. 뭐 하나 만들어놔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렇게 매일같이 다이나믹한 서울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도 대단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누구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서울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뭔가 하나 만들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뭐 하나 만들면 또 문제 발생하고, 뭐 하나 만들면 또 문제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무한루프처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참, 참 갈등의 지역 같습니다. 갈등의 지역. 정말 특별한 지역이네요. 갈등과 분쟁에 있어서는 정말 스페셜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그 임산부 친구분 너무 좀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자녀한테 안 좋으니까.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예.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